인간이 마음껏 써도 되는 친환경 재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6번째 생물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사회연구소 쓰레기박사 홍수열 소장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쓰레기를 넘어 순환경제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쓰레기 문제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툰베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 아니라 더 많은 행동이다 라고요. 생산자, 소비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더 많은 행동을 해야만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소비의 경향을 분석을 해보면 1950년대 이후에 모든 지표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대한 가속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나쁘게 말하면 인간의 폭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대한 가속의 결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생태 환경 위기를 인류세 위기라고 합니다. 파울 크리천이 2000년도에 제기한 개념인데요. 2000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지질학적으로 홀로세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홀로세가 아니라 인류세라는 이름을 붙여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인류세라는 개념,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인간에 의해서 대규모의 생물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 46억 년의 역사 속에서 5번의 생물 대멸종이 있었고요. 6,500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 공룡 대멸종이 5번째 생물 대멸종이었죠. 그런데 6,500만 년이 지난 이후 현실에 인간에 의해서 6번째 생물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200만 종의 생물들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요. 이 중에 100만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5년 5월 카자흐스탄 초원지대에 큰 코 영양 62%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유엔 조사관이 조사한 결과 파스테우렐라균이라는 박테리아가 원인으로 밝혀졌는데요. 파스테우렐라균은 큰 코 영양과 공생하는 박테리아인데요. 기후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이상고온과 습도 조건에서 공생관계에서 적대관계로 돌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조사관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후변화가 방아쇠라면 파스테우렐라균은 총알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죠. 우리 인간의 몸에도 다양한 박테리아가 기생을 하고 있는데요. 단 1%만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99%가 우리 몸속에 어떤 박테리아가 있는지를 모르는데요. 지금처럼 기후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을 때 우리에게도 어떤 총알이 날아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진 한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슈퍼마켓 진열대 복장을 입고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리우 블린이라는 중국 위장예술가의 슈퍼마켓 2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의미하는 바는 소비에 녹아 들어가 있는 현대인의 삶을 풍자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소비의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패스트 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 의류 산업에서 의류 신상품이 나오는 주기는 6개월에 한 번입니다. 1년에 2번의 신상품이 나오는 것이죠. 패스트 패션은 한 달에 한 번 주기로 신상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패스트 패션이 한물 갔다 그래요. 새로운 패션이 나온 거죠. 울트라 패스트 패션이 나온 거예요. 울트라 패스트 패션은 일주일에 한 번 신상품이 나옵니다. 1년에 50번의 신상품이 나오는 것이죠. 기업에 의해서 유행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도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불필요한 낭비가 조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쓰레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계속 3R을 많이 얘기하죠. Reduce, Reuse, Recycling.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3R을 넘어서 5R을 얘기합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것 중 하나가 Reject 혹은 Refuse예요. 거절하다 이런 뜻이죠. 무엇을 거절할 거냐?
일회용품 주는 것을 거절하다. 뭐 이렇게 좁게 해석하는데 좀 크게 보면은 유행의 흐름을 거부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기업에 의해 조장되는 유행의 흐름과 속도를 거부하고 나만의 주체적인 소비를 함으로써 쓸데없는 낭비를 줄이자라고 하는 것이 리퓨즈의 의미이고요. 이 거절하기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비자의 실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친환경 재질에 대한 강조는 자칫하면 위장 환경주의 그린 워싱으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마음껏 써도 되는 친환경 재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친환경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의 양이 많아지면 환경적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일회용 비닐봉투가 언제 개발되었느냐? 1965년 스웨덴에서 개발이 되었어요. 구스타프 툴린이라는 사람이 개발했는데요. 툴린이 이 일회용 비닐봉투를 개발한 이유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슈퍼마켓에서 남용되는 일회용 종이봉투를 보고 툴린이 이렇게 종이봉투를 쓰다가는 숲이 남아나지 않겠다.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종이 사용을 아껴야 되겠다. 그래서 종이를 대체하기 위한 비닐봉투를 개발한 것이죠. 60년이 지난 지금 비닐봉투가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시키려고 하는 거죠. 대신에 종이봉투는 허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60년 전의 문제로 회귀하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비닐이냐 종이냐라고 하는 대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죠. 일회용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거죠. 다회용, 재사용 문화로 어떻게 전환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재질만 대체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환경 문제 본질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소비자들은 환경 문제의 본질에 대한 고민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자원을 캐고 쓰고 버리기만 하니까 자원 고갈의 문제와 쓰레기 처리의 문제가 시작과 끝단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낭비적인 물질 흐름을 순환적인 물질 흐름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중간에 재활용 경제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원을 캐고 사용하고 재활용을 한 다음에 버려요. 재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재활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흐름은 선형 경제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완전한 재활용이죠. 한두 번만 재활용하고 버려버리는 것이죠. 이때의 재활용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재활용이 아니라 쓰레기 문제를 잠시 늦춘 재활용에 불과합니다. 이런 불완전한 재활용을 완전한 순환이 일어나는 재활용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순환경제로 가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페트병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페트병을 분리배출하게 되면 파쇄해서 세척한 플레이크라는 1차 재생원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플레이크를 녹여서 국수처럼 뽑아낸 다음에 쌀알 모양처럼 자르면 펠릿이라는 2차 재생원료가 만들어집니다. 이 펠릿을 가지고 녹여서 다시 페트병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페트병이 다시 페트병으로 순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닫힌 고리 재활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환경제의 물질 흐름이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선의 굵기를 보면 페트병으로 가는 흐름은 굉장히 가늡니다. 즉 페트병을 페트병으로 재활용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대부분 어디로 가나요? 섬유로 갑니다. 페트병을 섬유로 재활용하는 것도 재활용이죠. 그런데 이렇게 재활용된 섬유가 섬유 제품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쓰레기로 배출되었을 때 이 섬유 제품들은 다시 섬유로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소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페트병의 흐름을 보게 되면 페트병이 섬유로 재활용한 다음에 그냥 쓰레기로 버려져요. 한 번 재활용하고 버려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열린 고리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순환경제의 물질 흐름은 아닌 것이죠. 따라서 페트병을 재활용한 섬유로 옷을 만들었다라고 자랑하면서 순환경제로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과장되었던 것이죠. 특히 패스트 패션 산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패스트 패션 산업의 의류 쓰레기 발생 문제를 은폐하는 도구로 페트병 재생 섬유가 악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패스트 패션 산업이 진짜 순환 경제로 가려면 의류 폐기물의 섬유를 다시 섬유로 재활용해서 다시 돌려 순환을 시켜야죠. 페트병의 재생 섬유를 가져오는 것만으로는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페트병 재생 섬유를 쓴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그린 워싱입니다. 그래서 페트병을 섬유로 재활용하는 것의 의미는 그 의미대로 인정을 하되 패스트 패션 산업에게는 지속적으로 의류 폐기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955년 미국 라이프지에 실린 표지 사진입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온 가족이 환호하면서 맞이하는 장면인데요. 이때 기사가 이렇게 쓰입니다. 주부 여러분 드디어 설거지 노동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세요. 그러면 설거지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950년대는 플라스틱 일회용품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과도기적인 상황이었는데요. 플라스틱 업체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으면서 소비자들이 이 편리함에 중독되어서 많이 쓸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데 소비자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왜냐? 인류는 이때까지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비 문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데 자꾸 씻어서 재사용하는 거죠. 기업들이 멘붕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세미나를 해요. 그 세미나 주제가 플라스틱의 미래는 쓰레기통이다. 사람들의 머리에서 재사용이라고 하는 것을 싹 지워야 돼. 일회용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일회용품에 대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를 하게 되고요. 서서히 우리는 그 일회용품에 물들어가면서 지금은 오히려 재사용이 어색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사진은 1967년에 개봉된 영화 졸업입니다. 플라스틱을 이야기할 때 이 영화를 호출하는 것은 영화에서 나온다 단 한마디 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를 졸업하고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에게 사업을 하는 아버지 친구가 파티에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Just one word, plastics. 너한테 딱 한마디만 할게.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 산업이 지식해. 그러면 먹고 살기 좋다. 이미 60년대가 되면 플라스틱이 유망한 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989년이 되면은 부피 기준으로 플라스틱 생산량이 철강 생산량을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격차가 벌어지죠. 인간이 사용하는 물질 1위로 플라스틱이 등극하게 됩니다. 2000년 이후에 20년 동안 사용한 플라스틱의 양이 이전에 50년 동안 사용한 플라스틱의 양보다 많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플라스틱 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약 9억 톤입니다. 500메가와트 석탄 화력 발전소 약 190개를 가동한 양과 맞먹는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1년에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7억 톤이에요. 우리나라가 1년에 배출하는 온실가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플라스틱 산업에서 배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추세대로 가게 되면 205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28억 톤으로 지금보다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50년에서 2015년까지 65년 동안 83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었고요. 이 중에서 58억 톤이 쓰레기로 배출이 됩니다. 58억 톤의 쓰레기 중에서 단 9%가 재활용이 되고요. 12%가 소각이 되고요. 79%가 매립되거나 투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수치는 9%입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물질들 중에서 이렇게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용량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재활용률은 가장 낮다라고 하는 것이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65년 동안의 세계 평균이 재활용률이 9%면 지금은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정말로 그렇게 변했을까요? 2016년 기준으로
환산을 하더라도 전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12% 정도에 불과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찐 개찐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1년에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2억 톤이고요. 20년이 지나면 4억 톤으로 2배 증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1,100만 톤인데요. 20년이 지나면 3천만 톤으로 3배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 65년 동안 우리가 바다에 집어넣었던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1억 5천만 톤인데요. 2040년이 되면 6억 5천만 톤으로 4배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필리핀과 인도의 강인데요. 육지에 투기된 쓰레기들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플라스틱 강이 되어 버리죠.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플라스틱 바다가 되어 버리게 됩니다. 전 세계 바다에서 5개의 커다란 쓰레기 더미가 형성되어 있고요. 북태평양의 쓰레기 더미는 한반도보다 20배 이상 면적이 넓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냐? 첫 번째, 해양생물의 피해입니다. 어민들이 거물을 바다에 그냥 버려요. 그러면 거물에 걸려서 죽습니다. 이것을 유령어 고스트피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먹게 됩니다. 왼쪽에 미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미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이 플라스틱입니다. 바다에 살고 있는 해양생물들은 이 해초류와 플라스틱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붙어 있는 사진은 비닐봉투죠. 그런데 고래와 거북이는 이것을 해파리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머리 묶는 고무줄, 이것이 투기되면요, 새들은 이 고무줄을 뭘로 인식하냐면 지렁이로 인식해요. 그래서 먹게 되는 것이죠. 바다나 육지나 플라스틱이 투기가 되게 되면 동물들은 그것을 먹이로 착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 조던의 알바트로스라는 유명한 다큐멘터리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북태평양의 미드웨이 섬에서 알바트로스가 새끼를 키우죠. 그런데 바다로 가서 먹이를 주어서 새끼한테 먹이는 장면인데요.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서 새끼한테 먹이는 거죠. 이것을 먹은 새끼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사진은 이렇게 죽은 새끼 알바트로스 새 한 마리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고래의 위장 사진입니다. 비닐이 가득 차 있죠. 비닐을 먹은 고래는 이렇게 위장에 비닐이 가득 찬 상태로 먹이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굶어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양생물의 피해가 나게 되고요. 이제 미세 플라스틱 문제로 오게 되면은 단순히 해양 생물들의 피해를 넘어서 인간에게까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생물체 몸에 쉽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해서 인간에게까지 들어오게 되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더라도 밀리미터 단위까지는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몸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단위까지 내려가게 되면 초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세포벽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 몸에 축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시신 항보를 해부를 했는데요. 장기 47곳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됩니다. 혈관벽을 뚫고 들어와서 혈액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미세 플라스틱이 무서운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미세 플라스틱이 생물체 몸 안에 들어올 때 그냥 혼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다에 있는 중금속 등의 오염 물질을 끌고 들어와요. 플라스틱이 바다에 둥둥 떠다닐 때 떠다니면서 바다에 있는 오염 물질들이 플라스틱에 달라붙는 것이죠. 이것이 생물체 몸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미세 플라스틱 그 자체가 유해할 뿐만 아니라 중금속 등의 유해 물질까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유해성이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플라스틱이 바다에서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 있는 첨가제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바다에 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플라스틱 딱 그러면 위험해, 유해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처음엔 다 환경 호르몬 때문에 걱정을 하잖아요. 비스페놀이라든지 프탈레이트라든지 이런 환경 호르몬이 플라스틱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환경 호르몬이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 있는 첨가제예요. 그러면 플라스틱이 바다로 가게 되면은 이런 환경 호르몬과 같은 첨가제가 바다에 풀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럼 해양 생태계가 이 플라스틱 첨가제로 인해서 교란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역시 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해서 인간에게까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